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자, 요즘 만나면은 AI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AI가 그림도 그리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숙제도 또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국내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AI를 활용한 자산 관리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AI가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요? 우리 투자자들의 계좌를 얼마나 풍성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는 은행 업무를 보다가 모르는 게 생겨도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지 않아도 금융 버전의 챗 GPT라고 할 수 있겠죠. 채팅 상담을 통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AI가 계속해서 화두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AI 열풍은 금융권에서도 불고 있는데요. AI 은행원부터 AI 투자 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에 AI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별로 맞춤화된 자산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이자와 환율까지 계산해주기도 하고요. 또 금융 업무는 보안이 중요하죠. 보안 강화, 해외 송금과 통역 서비스까지도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권별로 AI 활용 비중도 살펴봤더니 작년을 기준으로 은행권이 38%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보험사와 증권사는 23에서 24% 정도씩 차지했고 자산 운용과 신탁사들이 5.5%로 도입 비중이 가장 작았습니다. AI 서비스를 개발하려면 또 개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겠죠. 국내 증권사들의 개발비 지출 현황도 살펴봤는데 2021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매년 30% 정도 늘어난 모습이고요. 한편 퇴직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시대가 열렸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 로봇과 조언자 어드바이저의 합성어죠.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동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해주는 새로운 연금 투자 서비스가 하나은행을 필두로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퇴직연금부터 금융상담까지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AI가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금융권의 AI 트렌드, 그리고 AI를 통한 똑똑한 자산관리법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AI가 모든 분야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죠. AI가 우리의 자산 관리도 똑똑하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미래에셋증권 웰스테크 본부 양은석 본부장 그리고 AI 자산관리 솔루션 팀의 허승일 팀장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본부장님께 좀 질문 드릴 텐데 먼저 직함을 제가 보니까 자, 이 웰스테크라고 돼 있어요. 웰스테크가 이제 어떤 부서인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저희 웰스테크 본부는 이름 그대로 자산관리, 웰스와 기술, 테크를 접목한 조직입니다. 쉽게 네네. 말하면 고객의 자산 가치를 저희가 기술을 적용해서 높여드리는 걸 목표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본부는 로보 어드바이저 팀, AI 자산관리 솔루션 팀, 데이터 솔루션 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여정 전체에 AI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술 자체보다 이 기술이 어떻게 고객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예요. 저희가 강조하는 미션은 투자 철학에 기반해서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하자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냥 멋진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소중한 고객님의 자산을 AI와 데이터 기술로 잘 관리해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저는요 이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하자 이 말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방송 잘 시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AI 자산관리 이야기 나누기 전에 금융권에서는 AI를 또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한 알기 쉬운 1분 컷을 확인해 보시죠. 네, 금융업계에서도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AI 자산 관리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핵심 1분 컷에서는 주요 은행 그리고 증권사별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한은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작년 11월 AI은행원이 고객 업무를 처리하는 AI 브랜치를 열었는데요. AI은행원이 체크카드도 신규로 발급을 해주고 외화 환전 등을 처리해주고요. 또 CES 2025 때 신한은행은 AI 투자 메이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지표나 시황, 또 최근 이슈가 되는 종목의 투자 매력도를 전달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KB국민은행도 올해 생성형 AI 금융상담 에이전트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로보 어드바이저 K보쌤을 통해 머신러닝으로 장세를 분석해주고 리밸런싱 거래도 해주고 AI가 펀드 포트폴리오를 제안해주기도 합니다. 우리은행은 4월부터 생성형 AI를 통해 고객별 맞춤 정보를 제공해주고요. 하반기부터는 목표 달성 투자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재무 목표를 진단해주고 개인 맞춤형 자산 배분 전략을 짜준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해 마이데이터 기반의 1:1 자산 관리를 해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한편 하나은행은 AI 기반 고객 자산 관리 플랫폼 아이웰스를 통해서 고객들의 투자 DNA를 8가지로 나누고 그에 맞는 자산 분배와 또 리밸런싱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증권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AI를 활용한 GPT 뉴스레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작년 9월에는 차트 분석 AI 차분히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생성형 AI의 이미지 인식을 통해서 고객들이 보고 있는 차트를 4가지 포인트로 분석해주고 매수, 매도 시점, 또 거래량 증감 패턴 등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키움증권의 경우는 AI 기반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 키움이를 어제 마침 출시했고요. 채팅으로 편하게 투자 질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이슈 모아밭소를 통해서 생성형 AI가 시장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 KB증권도 스톡 AI를 통해 MTS 내 대화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은행 그리고 증권사별 AI 자산관리 서비스들 쭉 짚어봤는데요. AI를 통해 우리의 금융생활이 얼마나 더 편리해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아주 잘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허승일 팀장님, 최근 업계에서 이제 AI 투자 서비스를 각각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신 회사에서는 어떤 AI 서비스를 좀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도 좀 쉽게 네. 편안하게 이제 투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할 서비스는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입니다. 고객이 직접 상품을 고르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시장 상황을 분석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밸런싱까지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지금 가입 계좌 수가 4만 1,000개가 넘어섰고 총 자산 규모도 2조 6천억 이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웰스테크 서비스입니다. 이 고객이 직접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는 참여형 서비스인데요. 투자하고 싶은 종목을 고르면 AI가 자동으로 적절한 비중을 이제 추천해주고 내가 만든 포트를 시장 지수랑 비교해 가면서 수익성과 안정성 이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포트도 참고해 가면서 어떤 전략이 더 좋을지 참고해 볼 수도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업계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투자 자산 관리해서 이제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AI. 좀 지금 계신 곳에서 하는 서비스랑 다른 점, 차별화된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 유사할 수는 있겠지만 예.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사용해 보시고 퀄리티의 차이를 느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존 서비스 말고도 새로 준비 중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 이 검색 영역에서도 새롭게 준비 중인데요. 상반기 내 출시를 목표로 AI 추천 검색이라는 서비스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이제 찾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단순히 똑같은 단어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고객의 의도를 파악해서 관련된 정보를 더 잘 찾아주는 서비스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투자 정보 검색이 조금 미숙한 분들, 그런 네.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투자에 있어서 이제 초보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AI 투자 서비스 계속해서 연구를 이제 쭉 해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플만 깔아놓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플만 깔아놓고 이제 그냥 내비두면은 되는 건지 정말 편안한 건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AI 필요성이 최근에 이렇게 편하긴 하지만은 또 그 서비스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거든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10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을 투자에 적용하게 하자 이런 네. 생각들을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 다만 제가 이제 증권사 현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 투자자마다 투자 목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제각기에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시거든요. 이걸 피부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정된 인력으로 어떻게 모든 고객들을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나 자산이 큰 VIP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전담 프라이빗 뱅커 PB라고 부르잖아요. PB가 붙어서 맞춤 자산 관리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인 거죠. 이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만 원만 투자하시는 분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좀 소액으로 좀 네.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지금은 그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는 분이라도 나중에는 충분히 자산을 늘려서 미래의 VIP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 투자자분들도 자산가분들처럼 맞춤 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 이건 바로 AI를 통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최고의 포트폴리오를 골라주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과정을 제대로 만드는 것, 이 알고리즘을 잘 설계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당장 이렇게 골라주는 것보다는 그 추천하는 과정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 이제 집중하신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투자에서는 사실은 그 분산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AI 투자에서는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본부장님. 네, 분산 투자는 말 그대로 여러 상품 종목에 적절히 자산을 배분해서 투자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AI가 유망한 이 AI의 적용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분산 투자를 할 때 AI가 유망한 종목을 선정하는 작업을 잘할까요?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유망하다고 생각하신 거를 관심 종목으로 고르신 다음에 이 골라진 종목들을 어떤 조합, 배분 비율로 투자하는 게 좋을지를 정하는 작업을 AI한테 어시스트 받는 게 좋을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AI가 사물을 인식해서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아니면 물건인지 식별하는 것은 이미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허. 네, 뭐 예를 들면은 고양이과 동물들을 떠올려 보시면 예, 고양이 그리고 삭, 표범, 퓨마, 제규어 사실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걸 사람 보고 식별해 보라고 하면은 정확도가 네. AI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100% 맞추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예. 그래서 비슷비슷한 건데 100년 전에 이런 고양이의 모습이 오늘날의 고양이의 모습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AI가 이런 영역에서는 월등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유망한 투자 종목을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골라내라라고 하면은 과연 사물을 인식하는 것처럼 AI가 유망 종목도 미래를 예상해서 잘 골라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는 아직 AI가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이론을 기반으로 이미 복수의 종목을 고르신 다음에 어떤 배분 비율로 투자를 하면은 성과가 안정적일까? 이런 걸 제안해 달라고 하면 AI가 수천회로 백테스팅해서 적정 배분 비율을 몇 가지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AI가 어떤 이 종목들 간의 상관관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추천해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투자자를 도와주고 편리하게 해주는 이런 작은 영역에서 AI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더 나은 기술이 발전되면 유망한 투자 종목, 투자처도 AI가 다양한 투자 정보를 조합해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가 진화하듯이 AI의 투자 자산, 그러니까 이 AI로 자산 관리하는 것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자산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AI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에서요? 예,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ISA 같은 이런 세제형 상품들을 많이들 찾으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ETF나 펀드 그리고 개별 주식, 국내외 종목들도 투자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이나 중국 주식 같은 해외 주식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추천받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그리고 안정형 자산,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크립토 자산까지
이 다양한 것들을 아울러서 AI가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AI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좀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 허승희 팀장님께 자,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뭐 조금 불편하고 느리더라도 나는 내가 직접 해야지. 내가 직접 공부하고 조사하고 꼼꼼히 살펴봐서 투자해야지. 이런 분들 당연히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자율운전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자율운전 잘 돼 있다고 하지만은 저도 한번 타봤지만 핸들 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좀 겁도 나고 아 이게 정말 나를 지켜주면서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AI 이런 서비스의 장점을 좀 우리 허승일 팀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예. 아무리 좀 AI가 발달을 해도 나는 직접 상품 설명서도 보고 비교하고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릴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 꽤 계신데요. 네. 그렇게 꼼꼼하신 분들한테도 AI 기반 서비스는 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가 이제 고객 대신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주는 이제 자동 투자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아직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보다는 나의 투자를 돕는 비서에 가깝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가지고 있는 이제 종목, 이 공시가 이렇게 실적 발표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AI가 요약해서 알려주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항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안내해 주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보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꼼꼼하게 따지고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AI가 유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미처 본인이 챙기지 못한 정보들 그리고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AI가 잘 파악을 해서 알려주는 시스템, 이렇게 보조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찾지 않아도 그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정보들을 이슈들을 먼저 제안해 주게 되면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들의 정보의 격차도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I 서비스는 꼭 자동적인 완벽한 투자 이렇게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투자분들한테도 약간 네. 잘 도와줄 수 있는 약간 지능형 도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 다 이거 사세요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AI는 뭐 쉽지 않겠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는. 뭐 시대가 올 수도 있겠지만 다 부자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조금 네. 그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혼자 투자하는 게 힘드니까 옆에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능형 친구라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팀장님께서 투자 비서에 좀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뭐 비서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진짜로 뭐 단순 업무만 도와주는 비서도 있고 제갈용처럼 정말 책사같이 옆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뭐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그런 비서도 있는데 증권사 AI 기반 서비스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습니까? 지금 AI 기반 서비스들이 정말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예. 예전에는 이제 투자 정보 자체를 찾기도 어렵고 최근에 해외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데 해외 주식 관련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누구나 느끼는 문제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좀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했었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AI 덕분에 그 정보 교차가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단계를 좀 넘어서서 투자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좀 내릴 수 있도록 효율을 높여주는 쪽으로 좀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평소에 이거 관심을 좀 갖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시그널, 뉴스, 실적 발표 되게 중요한 정보죠. 예.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AI가 빠르게 캐치를 해서 알려주는 것, 뭐 이런 식이 이제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AI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바로 사세요 하는 이제 투자 결정을 내려주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들이 꼭 이제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맥락, 그다음에 인간적인 해석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AI가 투자 의사 결정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게 똑똑하게 보조해주는 역할. 예. 말하지 않아도 나의 관심 사항을 읽고 지금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해주는 비서 역할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 굉장히 똑똑하시지만 그 급변하는 어떤 정세라든가 갑자기 나오는 이슈들을 다 챙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투자할 때. 네, 그런 것들 옆에서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국내 금융업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업계 CEO들의 AI 활용 방안,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한국금융신문에서 85개사 금융 CEO들을 대상으로 AI 활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AI 활용에 가장 중점을 둔 분야 그리고 투자 계획이 큰 분야로는 소비자 상담 분야가 22.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내부 업무 로보 프로세스 자동화가 20% 근접했고요. 로보 어드바이저 투자 자문과 일임 서비스, 비대면 자산 관리도 10%로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권의 AI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 제고가 45%, 생산성이 34%에 달했고요. 인건비 절감은 5.3%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강수민 캐스터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AI 활용으로 어떤 분야에 좀 중점을 두면 좋겠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우리 본부장님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기존에 하던 업무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고객 서비스에 대한 거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네. 첫 번째를 보자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금융기관이고 조금은 좀 중요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투자업이고 이제 네. 또 돈을 다루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고 대외 보고하는 자료들도 많고 따져봐야 되거나 컴플라이언스적인 걸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업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늘 항상 정기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AI가 다 수행해 준다면 업무 효율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이게 또 떠올랐고요. 두 번째는 고객님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투자하시는 앱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 지점에 가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늘상 비슷한 거를 가서 요청하시거나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걸 저희 아까 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알림으로 고객님들께 가이드해 주면 투자의 효율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AI 서비스 결국 가장 궁금한 거는 투자에 어떻게 얼만큼 도움이 되느냐인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는 AI 투자 서비스가 특히 어떤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줄 걸로 보시나요? 네, 이 투자 환경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정보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뭘 봐야 할지 너무 모를 정도로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하루에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이런 정보들 중에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투자 정보가 무엇일까 이렇게 체크해서 뽑아내서 활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AI가 서비스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예를 들어 보면은요, 내가 보유한 종목 중에 공시 정보 중에서 단기 과열되었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었거나 꼭 알아야 될 그런 위험이 있다면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큰 장점이 뭐냐면은 모든 투자 정보를 이제 무작정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과 관심사에 맞게 선별해서 제공한다라는 점이에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보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사항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AI가 잘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분들한테 AI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나한테 사실은 맞는 정보를 이렇게 추려서 내가 조사하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AI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나의 관심사를 이렇게 추려서 정보를 준다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증권가 이 AI 서비스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좀 더 발전하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 증권사의 AI 서비스는 개인화가 강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화라고 하면은 개인화요? 네, 네네. 각 사람의 맞춤형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네. 사람마다 자산 규모도 다르고 투자 목적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은 상품을 권하는 방식으로는 이제는 고객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삼성전자 주식을 추천하더라도 어떤 분에겐 안정적인 배당 자산으로 여겨질 수가 있고 또 다른 분에겐 단기 매매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I도 단순히 이게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지금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하게 개인화를 할 수 있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AI가 고객의 투자 성향, 자산 현황, 과거 투자 패턴까지 파악해서 마치 내 옆에 있는 조력자처럼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판단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고 도와주는 서비스가 중심이 될 거고요. 저희 미래에셋증권도 그런 방향으로 AI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누구에게나 동일한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다른 맞춤형 조언을 제시하는 것, 이게 앞으로 AI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화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주요 정보를 줬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춰서 중요한 정보를 주는 개인화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런데 이제 이 AI 서비스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요즘 AI라는 단어가 워낙 많은 곳에서 쓰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AI로 하면 뭔가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조금 더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 AI 서비스가 진짜 그 해당 업을 저희는 이제 금융권이니까요. 금융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핵심 기술이냐, 아니면 외부 솔루션을 단순히 붙여서 그렇게 쉽게 서비스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이 차이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요즘은 겉으로만 AI라고 붙여놓고 실제 핵심 시스템은 외부에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자산관리 핵심의 시스템의 AI 자산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하고 꾸준히 고도화해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투자에 관련해서 AI니까 무조건 수익이 난다. 이 서비스를 쓰면은 부자가 된다. 이런 식의 과장된 홍보와 조금 그런 내용들은 걸러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험과 책임이 본인에게 수반되는 의사결정이니까요. AI는 어디까지나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자, 주의해야 될 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투자는 뭐 당연히 위험과 책임이 따르고 있죠. AI 투자 이거에 대해서는 도구로 생각하자. 이런 것들을 또 주의해야 될 점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도 무조건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기계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 코멘트 두 분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네. 한 줄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AI도 결국 사람 전문가가 만들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네. 그렇죠. AI 서비스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거다. 자, 그리고 우리 허승희 팀장님도 한 줄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AI 서비스는 다양하게 많이 사용해 보시는 거를 제안드리는데요. 좋은 사용자가 돼야 AI의 진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AI의 진짜 가치 확인 가능하다. 그거는 좋은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 자, 이렇게 뭔가 잘 맞았을 때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AI 또 투자 자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궁금증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Q&A 시간인데요. 자, 강수민 캐스터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산 관리 시스템에 AI가 도입되면 주식도 AI가 투자하게 될까 하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을 정말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AI가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뭐 전체 주식 투자 자체도 다 알아서 해주는 이제 맞는 그런 기능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AI가 투자 결정 전부를 대체하는 시대는 쉽게 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는 이미 투자 정보도 잘 정리해주고 포트폴리오도 추천해주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위험 신호도 빠르게 캐치해서 잘 도와주고 있는 건 맞는데요. 하지만 투자라는 건 이제 수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맥락, 그리고 인간적인 해석, 이런 다양한 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걸 AI가 좀 완전히 다 이해하고 판단하는 건
아직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렇게 하는 시대가 과연 올까요?라고 했는데 또 그런 질문은 뭐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셨던 질문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또 어떤 질문 있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 초년생 분인 것 같은데요. 연금 투자 관리도 AI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사회 초년생일수록 연금 투자를 빨리 시작하면 나중에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막상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연금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금융업권 전체 은행, 증권사, 연금 사업자들이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거나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사회 초년생처럼 투자 경험이 많지 않거나 바쁜 분들한테 정말 유용합니다. AI가 시장 상황, 글로벌 분산 투자 원칙, 투자 성향을 종합적으로 꾸준히 분석해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줍니다. 중간에 지금 리밸런싱 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요까지는 못하지만 예. 지금 점검하실 때입니다. 이런 자산 배분안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 정도의 알림을 드릴 수 있거든요. 서비스 제공 회사마다 조금씩 이게 다른데 이제 이 제안을 수락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고 또 일임 계약을 통하면은 자동으로 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점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회 초년생 그리고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또 바빠서 또 투자할 시간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강수민 캐스터 그리고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